힘들지 않아요? 아침부터 계속 있는데. 예. 아, 재밌어요? 이거 공부 체질이에요, 공부 체질. 예. 예, 지금 제가 이런 걸 준비했는데 요 직전에 제가 저 뒤에서 들으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누가 이런 질문하지 않았나? 누가 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철학과 교수님은 그렇게 답을 하셨겠지만 경제과 교수님은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답할까요?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운 게 뭐다? 공부로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이제 이런 얘기 포함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세븐일레븐 알죠? 일본 가본 사람 혹시? 일본에 우리나라는 세븐일레븐이 3등이잖아요. CUGS 다음에. 일본은 세븐일레븐이 1등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편의점이고요. 세븐일레븐의 사장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세븐일레븐 사장님이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하루 종일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라고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뭘 것 같아요? 물량 재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량을 정확하게 뭐예요? 여러분이 세븐일레븐을 책임지고 있다. 뭐가 제일 고민일까요? 매출 많이 팔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오늘 우동이 많이 팔릴 것 같다고 우동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리고 햄버거는 별로, 왜냐면 매장이 조그마니까 우동을 잔뜩 쌓아놓으면 햄버거는 조금만 있어야 돼요. 근데 세광중학교 어린이들, 다른 고등학교 어린이들이 다 와서 햄버거만 찾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햄버거는 조금밖에 없어서 햄버거 떨어졌는데요. 우동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일 내가 점심에 뭐 먹을지 아는 사람, 뭐 먹을 거예요? 짜파게티. 여기는 고기. 무슨 고기? 집에서 고기 해달라면 해줘요? 부잣집 아들이네.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여러분이 세븐일레븐 같은 데 사장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내일 점심에 뭐 먹을지 오늘 아침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료 준비해서 요리를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계속 고민인데 평생 연구해 봤더니 내일 사람이 뭐 먹을지는 뭐에 달렸다? 날씨에 달렸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공식을 만들어서 이분은 세븐일레븐 같은 큰 회사 사장님이 된 거예요. 뭐냐면 내일이 영하 5도더라도 오늘이, 그러니까 하루 날씨가 아니라 그 전날과 당일 날씨인데 오늘이 영하 10도인데 내일이 영하 5도다. 영하 5도도 춥지만 내일 사람들은 시원한 걸 먹는데요. 내일이 35도인데 오늘이 40도다. 그럼 사람들은 춥다고 느껴서 따뜻한 우동 국물을 먹는데요. 이런 걸 공식으로 세워서 오늘 내일 온도 습도 다 비교해서 내일 신주쿠에는 우동 몇 개, 긴자에는 햄버거 몇 개, 이런 식으로 이분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게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분이 세븐일레븐 맨 밑바닥에서 회장까지 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가기 위해서는 물론 아빠가 부자면 쉽게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처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좀 중학생까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별거 아닌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24시간 후에 전 세계 주식 가격이 다 보이는 능력. 예,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까요? 나는 우주의 원리다. 나는 인생의 의미다. 나는 매일매일 그 다음날의 주가다. 역시 젊은이들도 변함이 없군요. 어딜 가나 2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뭐냐면 그 의미는 사람들이 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는 어떻게 교수가 돼서 돈 얘기밖에 안 하냐. 근데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경제학을 한 이유가 돈을 벌자고 된 것도 근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를 관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여준 것처럼 절반 이상의 사람은 사실은 어른이 되면 어른들은 거의 다 2번을 택합니다. 여러분 아직 어려서 1, 3번을 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번을 택했다. 저는 3번을 알고 싶거든요. 인생의 의미를.
근데 제가 결혼했게요, 안 했게요? 아, 결혼한 지 한참 되고요. 25년 됐어요. 예. 제 애가 지금 대학교 졸업해요, 이번에. 아, 그쵸. 좋죠. 왜냐면 대학교 이제 학비 안 내도 돼.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예. 서울대학교 졸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쉬워요. 가면 돼요. 예. 자, 근데 인생의 의미를 제가 선택했다. 근데 제 아내가 내일 너 내일의 주식 가격을 고를 수 있는데 인생의 의미를 선택했니? 라고 해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떡할까요? 저보다 잘했다 그럴까요? 때리지. 때리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3번을 선택하고 싶지만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미래에 내일의 주식 가격을 맞추든지 내일 어떤 도시락이 팔릴지를 맞추든지 미래의 것을 맞추는 사람이 돈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존경받고 여러분도 제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여러분 무슨 무거운 걸 잘 날르고 하는 거는 공부 안 해도 잘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맞추는 거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의 일을 잘 맞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본 사람 별로 없을. 둘 다 가봤어? 둘 다 가본 사람? 오, 꽤 있네. 디즈니랜드가 더 재밌었던 사람, 유니버설이 더 재밌었던 사람. 여기는 갈리는데 아빠 엄마는 디즈니를 좋아할까요? 유니버설을 좋아할까요? 유니버설을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디즈니는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파크라서 미키 마우스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기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아예 테마파크 자체가 유니버설은 어른들을 위한 테마파크고요. 디즈니랜드는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유니버설이 훨씬 재밌어요. 줄은 어디가 더 길어요? 디즈니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짜증이 나요. 무슨 줄을 갖다 3시간씩 쓰라고 그러고 하루에 똑같은 돈 내는데 유니버설은 많이 한 5개, 6개 탈 수 있는데 디즈니는 2개, 3개밖에 못 타고 그랬거든요. 저는 한 10년 전에 갔지만 그래서 유니버설이 훨씬 좋다고 느꼈는데 퀴즈, 돈은 누가 많이 벌까요? 디즈니. 왜? 똑같은 돈 내고 들어갔는데 유니버설은 6개 태워주고 디즈니 3개 태워주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또 줄을 한참 서 있으면 어때요? 팝콘 먹고 싶다. 비싼 팝콘 먹고 또 줄을 한참 서 있으면 나 티셔츠 사고 싶다. 미키마우스 티셔츠 사느라고 돈을 훨씬 많이 써요. 그럼 왜 디즈니가 유니버설보다 돈을 더 벌겠어요? 디즈니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디즈니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언제 또 가고 싶어요? 뭐라고 그랬어? 내일? 모레? 어쨌든 금방 다음 달이라도 또 가고 싶죠?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 또 가고 싶으실까요? 예, 한 번 가서 재밌으면 안 가죠.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상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상하다. 여러분이 이상하다. 둘 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갔는데 내일 또 가고 싶은 게 정상이고 부모님은 오늘 갔는데 10년 내로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유는 여러분이 디즈니 갈 때 돈 얼마 냈어요? 한 푼도 안 냈어요. 어떻게? 부모님 돈이잖아. 내 돈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돈 얼마 냈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깨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공짜면 여러분은 공짜인데 왜 안 가? 부모님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1,000만 원 깨졌는데 또 저축해서 가야지 어떻게 금방 가? 라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 자기 돈 내지 않고 가는 어린이들이 자꾸 졸라서 가기 때문에 자주 가게 돼서예요. 어른들은 자기 돈 내고 가야 되니까 어린이만큼 자주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면. 코뿔소하고 양이 나옵니다. 실제 크기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코뿔소하고 양을 밀림에 풀어놔요. 그리고 사흘 후에 가봐. 누가 살아있을까요? 코뿔소다. 코뿔소가 살아있을 것 같다.
양은 죽고 코뿔소가 죽고 양이 살아있을 것 같다. 왜? 궁금해요. 왜 양이 살아요? 코뿔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은 누굴까요? 인간 없다고. 인간이 없는 밀림 속에 풀어놨다고 생각해봐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5만 년 전에 풀어놨어. 코뿔소하고 양을. 그러면 다시 타임머신 타고 왔다가 다시 일주일 후로 돌아가 보면 코뿔소가 살아있을까요? 양이 살아있을까요? 자, 질문. 코뿔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은 누굴까요? 인간 빼고. 5만 년 전에는 인간도 코뿔소를 잡아먹을 수 없었어요. 사자? 사자 절대로 못 건드려요. 코뿔소는 건드려서 5만 년 전엔 공룡이 없었습니다. 공룡은 몇십만 년 전에 있었고요. 또 그거 공룡이잖아. 그건 뭐야? 걔가 코뿔소를 잡아먹어? 크면 잡아먹는 거야? 그럼 코끼리가 잡아먹겠네. 나무에 껴서? 그럼 코뿔소는 자연 상태에서 다 죽나요? 자연 상태에서 코뿔소를 죽일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코뿔소가 큰 게 기린, 코끼리, 하마가 있는데 얘네들은 초식동물이고요. 되게 큰 동물은 초식동물이에요. 사자는 왜 못 죽이냐면 여러분 사자로 살면 다 죽일 수 있고 좋을 것 같죠? 사자가 왜 코뿔소를 안 건드릴까? 코뿔소가 다리를 다쳐서 쩔룩거리면 코뿔소는 살아남을 수 있나요? 예, 풀을 먹고 사니까. 사자가 다리 다쳐서 코뿔소 잡다가 잡긴 잡았는데 다리를 다쳐서 쩔룩거려. 그럼 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사냥을 못해서. 그래서 사자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다칠 것 같으면 사냥을 안 해요. 그래서 사자도 코뿔소 못 건드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코뿔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는 총을 가진 인간밖에 없어요. 반면에 저 새끼 양은 하이에나, 들개, 사자, 표범 잡아먹을 놈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아마 5만 년 전에 풀어놓으면 양은 아마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 거고 코뿔소는 며칠 지나도 풀 뜯어먹고 살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논리적인 결론은 뭐냐? 그럼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면 코뿔소가 득실득실득실하고 왜? 못 잡아먹으니까 양은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었겠죠.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양은 멸종됐고 코뿔소는 엄청나게 많겠죠. 아니죠. 양이 엄청나게 많고 코뿔소는 몇천 마리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양은 이것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코뿔소는 이것이 없다. 뭘까요? 여기 이미 나왔는데 주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양은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호주 가갖고 양 있는데 막대기로 치면 어떻게 해요? 털복숭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개 끌고 와서 너 뭐야? 너 어느 나라 애야? 막 이렇게 혼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서 코뿔소가 있어요. 코뿔소 돌 던져요. 그럼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코뿔소가 죽여요. 그러니까 돌 던지지 마시고요. 예.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걸 목숨 걸고 지켜요. 그래서 저 약한 양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저렇게 튼튼한 코뿔소도 사람들이 다 몰래 죽여서 멸종 위기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뭐냐면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경제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해요? 이 영화 착시나리 본 사람? 요새 공포 영화 뭐 있어요? 무슨 공포 영화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공포 영화가 제일 무서워요. 링하고 착시나리. 한국은 딱 보면 나쁜 짓을 안 하면 귀신이 안 나타나. 근데 일본은 전화 받으면 귀신이 잡아가고 텔레비전 보면 잡아가고 영문도 없이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일본 영화가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영화가 있어요. 저에게는. 뭘까요? 맞춰볼 수 있어요? 이게 저에게 최고의 공포 영화예요. 이 영화 본 사람? 이 영화 본 사람 없어요? 외계인 나오는 영화? 스타워즈 스타트랙 보고 무서웠던 사람? 예, 여러분은 무서울 리가 없어요. 제가 무서워요. 제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박살 받았어요.
하버드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해서 받고, 야 이제부터는 내가 이 박사학위 받은 걸 이용해서 이름도 떨치고 돈도 벌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영화를 딱 봤어요. 이 영화를 본 순간 저는 공포에 쩔어갖고 잠도 못 잤어요. 진짜로. 왜냐? 여기서 이 외계인 이름이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외계인이라 잘 알지 모르겠는데 추바카라는 외계인이에요. 얘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럼 여기 레아 공주인데 레아 공주가 추바카 또 왜 그래? 또 공부하기 싫어? 야 그래도 너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알았어 나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추바카와 레아 공주의 대화인데 어떻게 추바카의 말을 레아 공주가 알아들을까요? 레아 공주의 말을 어떻게 추바카가 알아들을까요? 텔레파시. 정확히는 그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라고 만능 통역기가 미래에 발명된대요. 사실 구글 통역기가 비슷한 건데 당시엔 그게 없었는데 발명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공포에 질렸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하죠. 예. 대한민국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들 혹시 아세요?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하버드의 에릭 매스킨 교수님, MIT의 드루 푸덴보이 제 지도 교수님이고 에릭 매스킨 교수님이 2007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제 선생님이신데. 예. 이분은 항상 한숨 구조 덜 떨어지네, 머리도 아프고 제가 어떻게 교수 됐나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은 저한테 경제학 강의 듣고 싶으세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하버드 교수님께 직접 듣고 싶으세요? 왜 나한테 듣고 싶어요? 저보다 1000배 만배 경제학 잘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영어 잘 못하는 학생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여러분 다 이해하고 다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강의를 못 다녀요. 예.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포에 쩔었지. 그런데 다행히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셔도 하나도 못 알아들을래? 아니면 좀 덜 떨어진 경제학자지만 한국말로 해서 조금 알아들을래라고 하면 제가 낫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만능 통역기가 생기고 홀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분이 여기 올 필요도 없어. 자기 집에서 강의를 하면 여기 3차원 홀로그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진짜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만능 통역기로 여러분이 질문하면 이분이 다 알아들어요.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이 아니지. 왜? 난 어떻게 돼? 실업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생기면 제가 이 영화를 앞에서 보고 야 이런 시대가 오면 나는 죽었다. 내가 어렵게 하버드에서 박사 받았는데 나는 이제 실업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큰일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명이 안 됐고 제가 이제 10년 더 교수하면 끝이거든요. 10년 내로 발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 중에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절대로 10년 내로 발명은 하지 않도록 잘 말씀을 드려주세요. 여러분 의대 가고 싶은 사람, 로스쿨 가고 싶은 사람, 나는 의사 시켜준 데도 안 하고 변호사 시켜준 데도 안 해. 난 딴 거 할 거야. 뭐 할 거예요? 에? 인공지능 개발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자가 의사보다 좋다. 의사 될 수 있어도 안 간다. 서울 의대에서 막 리크루트 하러 왔는데 안 간다. 난 인공지능 할래. 그럼 안 갈 거예요? 여기야. 애니메이션 하면 돈을 더 벌죠. 의사나 변호사보다. 그렇군요.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예. 왜 이렇게 의사 변호사가 인기가 있을까요? 돈을 왜 잘 벌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사람, 로켓 만드는 사람, KTX 기차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머리가 좋아요? 의사가 좋아요? 아니 나는 저기 KTX 만드는 사람이 의사보다 머리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 의사보다 머리가 나빠요? 컴퓨터 만드는 우주선 쏴갖고 화성에 보내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나는 죽도록 공부해서 죽기 직전까지 공부해서 의사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의사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어떤 직업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는 노력도 하지만 노력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노력을 해서 자동차 만들고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똑같은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는 게 뭔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의사가 되고 대부분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지, 또 노력을 더해서 돈을 덜 받는 직종이 가끔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봐서. 그럼 왜 공학자는 의사보다 못할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아이폰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이폰 가진 사람 너무 존중해요. 왜? 아이폰은 우리나라 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니까 아이폰으로 통화하려면 한국어로 해요,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저는 독일차 BMW 벤츠 몰고 다니시는 분 너무너무 존경해요. 왜? 독일어를 얼마나 잘하면 벤츠를 몰고 다니겠어요? 그쵸? 말도 안 되죠? 우리 그 한국어로 해도 아이폰 다 되고 벤츠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저 학생이 인공지능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 인공지능 자동차를.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회장님들이 저 학생이 만든 인공지능 자동차를 탈까요?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든 자동차라고 해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만든 인공지능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보다 좋으면 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아이폰 써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쓰고, 왜 벤츠 타요? 소나타보다 벤츠가 좋다고 생각해서 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나타 제일 잘 만들어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는 여러분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경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공학을 하는 순간 세계적인 경쟁에 뛰어들어요. 이건 장단점이 있는데, 공학을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면 전 세계 자동차를 여러분이 벤츠보다 좋은 자동차 만들면 전 세계 사람 여러분 자동차를 다 타요. 근데 여러분이 세계에서 2등, 3등으로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도 2등, 3등이 공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사로 1등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나요? 딴 사람한테 가나요? 여러분한테 와요. 미국 의사, 일본 의사, 프랑스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의사 면허증이 없어서. 훨씬 병을 잘 고쳐도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 여기 와서 환자를 진료하잖아요. 그 다음날 감옥 가요. 왜?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한국 와서 여러분 변론을 맡는다, 변호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가요, 법정에서. 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와 이 의사의 특징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요. 공학이나 다른 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봐야 일본 자동차보다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3등, 4등, 5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거를 경제학 용어로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독점적 지위라고 그러는데, 의사하고 변호사는 물론 의사 변호사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학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세계 1등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쟁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왜 의사 변호사가 인기 직종인가는 여기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저는 왜 대우받고 사나요? 경제학은 저보다 제 지도 교수님이 훨씬 노벨상 받고 잘하시지만 그분들이 한국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의 중에 경제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예요. 근데 경제학자 순위는 별로 높지 않지만 그래서 살아남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공학에서 1등하진 못하지만 뭔가 여기서는 내 자동차 말고는 탈 수가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재산이 145조라고 제가 얼마 전에 체크해 봤는데 145조, 100조라고 해요. 100조. 요새 이자율이 얼마죠?
에이 무슨 말이야. 4% 정도 돼요. 그냥 좀 적게 받읍시다. 3%. 예, 여러분이 3.5%라고 해봐요. 3.5% 100조가 있는데 이자 3.5% 받으면 1년에 얼마 받아요? 3.5조 받아요. 3.5조면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될까요? 나도 지금 계산이 잘 안 돼. 100억을 써야 될 거예요. 100억을 300일 동안 쓰면 그게 3조예요. 예. 하루에 100억 쓸 수 있는 사람 매일매일 1년 동안. 근데 그렇게 하루에 100억씩 써도 원래 있는 145조는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예, 이자 받는 걸 이자를 다 쓰기도 힘들 정도로 이분은 부자세요. 자, 워렌 버핏 되고 싶은 사람. 근데 워렌 버핏이 조건을 걸었어요. 내 재산을 다 주겠다. 그 대신 몸까지 바꾸자. 워렌 버핏 1930년생이에요. 나이 젊죠? 93세예요. 93세. 예, 93세 워렌 버핏과 몸과 돈을 다 바꾸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름이 뭐예요? 이름 보스턴. 나 보스턴 출신인데. 보스턴 베스. 하버드가 보스턴 있잖아. 셀틱스? 보스턴 베이스볼? 오케이. 근데 그러면 93세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 본인이? 한 5년? 또 바꿔요. 영악하네. 뭐 조건이 못 바꾸는 거야. 그럼 안 해. 또 여기 한 명 또 누구 바꾼다는 사람. 바꿀 거야 그래도? 그냥 한 5년 동안 돈 떵떵거리며 살고 죽으려고? 한 명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안 바꾸죠. 저는 55세인데 저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 어떠세요? 안 바꾸죠? 사모님 바꾸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제 와이프는 바꾸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나 죽으면 상속받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젊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있어봐야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워렌 버핏보다 부자예요. 여러분이 얘기했잖아. 나는 워렌 버핏이 되기 싫다. 내가 낫다. 여러분이 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고, 워렌 버핏도 여러분만 할 때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은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경제과에 온 학생들 고민 상담 많이 해줬는데 처음에는 막 붙잡고 울면서 아유 안 됐다 그랬는데 요새는 상담 이렇게 해주는 척하고 막 혼내요. 고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고민의 99.9%는 딱 하나인데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싶진 않은데 성공하고 싶다.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성공하고 싶다. 예, 고민되죠? 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노력 안 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죽도록 노력해서 성공하거나 그냥 설렁설렁 놀되 그냥 별 볼 일 없게 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에서 저는 배짱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미가 되든 배짱이가 되든 자기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름에 죽도록 일해서 나중에 잘 사느냐, 아니면 여름에 놀고 늙어갖고 죽도록 고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젊음을 노는 데 쓸 건가, 아니면은 승진하고 돈 벌고 존경받는 데 쓸 건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는 그 중에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을 내려야지 그냥 할 수는 없다. 10분 남았다고 합니다. 예. 또 하나, 여러분이 사는데 또 고민이 있어요. 저 죽도록 노력을 지금 중학교 와서 무려 1년간 죽도록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문제야? 예, 겨우 1년 노력하고 어떻게 오릅니까? 많은 사람이 직장에 가서 저 2년 동안 죽도록 노력했는데 부장님이 몰라줍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년은 노력해야 된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노력은 여러분 매일매일 힘들어요. 노력하려면 밤에 막 줄여서 5시간 자고 맨날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적이 같이 이렇게 오르나요?
여러분 월급이 이렇게 오르나요? 성공이나 월급이나 성적은 계단식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죽도록 5, 6년 해도 하나도 성적이 안 오르고 돈이 하나도 안 벌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야 1년만 더 하자. 1년만 더 하자. 7년째가 되는데 갑자기 뿅 돈도 많이 벌고 성적도 확 뛰어오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 성적이 뛰어오를 때까지 계단식인 성적이 빨간색이 푹 뛰어오를 때까지 하나도 보람이 없는데 여러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껑충 뛰어올라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어떤 일 한 가지를 이루려면 10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도 능력이 없거나 9가지 능력이 있어도 실패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요. 아, 내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성공시킬 수 있다. 지금 난 9가지 능력을 갖췄다. 열심히 해서 한 가지 능력도 없다. 여러분은 알거든요. 근데 10가지 능력을 다 딱 갖추는 순간 처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걸 갖추면 그다음부터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할 때 내가 1년 했는데 6개월 했는데 밤에 잠 안 자고 2년 했는데 왜 전교 1등을 못하지? 더 해야 됩니다. 5, 6년을 노력해야 여러분 성적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 보람 있는 일, 남한테 존경받는 일은 최소한 10년은 노력을 해야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10년을 그러니까 노력만 하고 성과가 안 보여도 계속 참고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버텨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오래 살아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고 살아계실 땐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딱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유언장에다가 내 돈이 100억이 있는데 80억을 우리 마을 도서실에 기증해라. 뭐 부자니까 80억 정도 할 수 있죠. 20억은 내 자식에게 주고. 그런데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얘가 부자였어? 얘 동네의 복지사가 너무 가난한 할아버지인 줄 알고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그랬대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아무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없는데 본인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교는 갈 생각도 못했어요. 평생 직장이 뭐였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주유소에서 한 20년 일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백화점의 경비로 한 20년 일했어요. 끝. 그런데 그래서 맨날 나무 장작패 갖고 하고 뭐 이게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그 외식한다는 게 도너츠 하나 사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마을 도서관에 가서 책 맨날 읽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돈 없는 할아버지가 도너츠 먹으면서 책 읽고 더 이상 여행도 못 다니고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알부자라서 이 할아버지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났더니 100억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럼 돈을 못 벌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92세까지 계속 저축을 한 거예요. 저축이 한 10년 하면 별로 안 늘지만요. 저축을 이분은 75년을 했잖아요. 75년을 하면 조금씩만 해도 10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실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부터 한 20만 원, 30만 원씩 하고 나중에 직장 가지면 매달 100만 원씩 부어보세요. 그 돈을 쓰지 마. 그러니까 100만 원씩 매달 부어. 그래갖고 여러분이 한 80살쯤 되면 여러분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 돼요. 왜? 이자가 늘어나는데 이자가 처음엔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복리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치솟아 올라요. 워런 버핏도 지금 93세인데 60세까지는 별로 아는 사람도 없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계속 자기가 노력을 하니까 60세, 70세 갑자기 막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야. 1조도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워렌 버핏이나 이 제임스 리드 할아버지나 60세까지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저축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라는 게 여러분은 그렇게 버틸 시간이 있어요. 저는 50대 이제 중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축해봐야 30년 제 와이프에 따르면 곧 죽을 거기 때문에 한 20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최소한
80년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요새 다 100살까지 살잖아요. 여러분 10대잖아. 95세까지 살면 여러분 앞으로 80년 동안 저축할 수 있거든요. 80년 후에 여러분은 100억 모으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잘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으면 얼마 되는지. 네이버에 복리 계산 방법이라는 데 치면 나옵니다. 80년 부으면 얼마 되는지 지금 누구 있으면 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야. 1년에 10억을 버는데 20억을 쓰고 다녀요. 그럼 부자야 아니에요?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1년에 5천만 원 버는데 2천만 원 써요.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씩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축해 나가면 여러분은 10년, 20년 후에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결국 자기가 번 돈보다 덜 쓰는 놈이 부자 되는 게 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를 벌지를 잘 생각해야 하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는 교수하면서 돈을 좀 벌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버는 거에 90%를 쓰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년 후에 저는 퇴직을 하면 못 벌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럼 제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10년, 20년 후에 내가 퇴직해서 돈을 못 벌 때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저축을 하려면, 나는 지금 60% 정도를 저축해야지 내가 나중에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면 여러분이 무슨 200억, 300억 버는 부자가 아니라 평생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부모님 빌딩 갖고 있는 사람, 부모님이 야 나중에 너 20살 되면 내가 너 빌딩 하나 줄게.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 그런 사람은 여기 와서 공부할 리가 없지, 그치?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다 빌딩 하나씩 갖고 있어요. 어떤 빌딩? 여러분 자신이 빌딩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1년에 1억을 번다. 근데 빌딩으로 치면 한 20억짜리 빌딩이 있어야 1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우리는 빌딩도 없어. 그럼 제가 얘기하죠. 내가 빌딩이야. 빌딩 있으면 너 집세 얼마 들어오는데 1억 들어와요. 내가 1억 벌잖아. 그러니까 나는 20억짜리 빌딩이나 마찬가지고, 내 와이프한테 너는 지금 20억짜리 빌딩을 옆에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나는 20억이지만 30억, 40억짜리 빌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뭐냐면, 이거는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사실 빌딩보다 더 좋아요. 빌딩은 지진나면 무너질 수 있죠. 지진나도 여러분은 안 죽어요. 그 빌딩은 잘못 투자하면 날릴 수도 있어요. 빌딩 값이 떨어지면, 아파트 값 떨어지듯이.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딩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머릿속의 지식이고, 여러분 머릿속의 지식은 일종의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나중에 빌딩 관리하면서 살고 싶어. 난 빌딩 하나 소유하고 싶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만큼 여러분 빌딩은 10층, 20층, 30층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돈이다. 여러분이 가상화폐 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 있죠? 다 바보예요. 제 그 제자 중에 대학 취직해갖고 가상화폐 막 투자해서 선생님 저 5배로 만들었어요. 막 이래. 너 얼마 투자했니? 100만 원 투자했어요. 100만 원, 500만 원 만들었어. 참 장하다. 너 그거 알고 있는 동안 회사 일 열심히 안 해서 부장님이 저기 새로 들어온 김 무슨 직원은 맨날 가상화폐만 하고 있어. 근데 여기 이 무슨 직원은 열심히 일해. 얘를 승진시켜 주잖아요. 얘 월급은 1년에 1,000만 원씩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어서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돈이 한 100억쯤 있으면 굴려도 돼. 그런데 그까지 100만 원, 200만 원 밤새고 하지 말고 일단 월급을 많이 승진해서 받고, 나중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목돈이 한 1억, 2억이 생기면 그때 5배가 아니라 그냥 20%만 벌어도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수학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이 대화에 낄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고 딴 사람들은 이거 주식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프 이게 X축 Y축이 어디예요? 이러면 여러분은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야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또 오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돈 많아서 경제학과 하면서 돈 많이 굴렸어요? 저는 돈을 굴리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몸으로 벌고 저축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만 모아도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이 어디에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잠이 잘 올까요? 여러분이 10억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했어. 맨날 주가를 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막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잃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버는 돈과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뭐 어디 가서 강의하고 뭐 논문 써주고 뭐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그거는 그냥 해주면 큰 돈은 아니지만 노력은 들지만 벌어요. 거기서 돈을 잃을 확률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받는 돈은 은행의 정기예금 제일 높은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몸으로 뛰어서 벌어요. 그러면 계획이 서요. 내가 얼마를 벌 건가. 주가가 떨어지면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 벌지 그래서 얼마를 쓰면 내가 20년 30년 후에 얼마의 잔액이 있을지를 계산해서 쓰거든요. 저는 그게 마음 편한 부자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식으로 깝깝하게 오래 걸리고 그런 거 싫다. 나는 큰 돈을 벌지 않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준비한 건데 여러분이 배짱이처럼 나는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사는데 저는 그런 배짱이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저축해서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 정도로 쓰고 요 정도로 벌면 나는 앞으로 30년 후에도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한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제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예. 말해 주셨었는데 한 곳에 충분히 많이 노력을 하면은 저도 제 노력만으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건 너무 크게 보는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하고 빌 게이츠는 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는 하버드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버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 노력하는 거와 또 하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약간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도박에 성공하면 거기서 껑충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도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노력만 하는 스타일로 돈을 버는 그런 성향인데 그건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른데 공부만 열심히 해갖고는 그렇게는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그 리드 할아버지처럼 한 70년 모으면 100억 모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70년 동안 죽어라 저축하고 죽어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 경제학은 돈 버는 학문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학은 답을 해도 돼요? 네. 예. 계속 서 있어서 질문이 또 있나 했습니다. 경제학은 돈 버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 모든 학문은 인간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저도 인간을 이 사람이 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여기서 이런 거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투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인생의 의미나 우주의 원리보다 주가를 알고 싶은 학생이 더 많았듯이 제 판단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판단에는 사람은 너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무시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인간이 돈 말고도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의견에는 그런 건 10%밖에 안 돼요. 90%는 승진, 돈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반응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돈을 연구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요? 경제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학이란 주인을 찾아주는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거의 주인이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경제학 교과서보다 더 경제학적으로 행동해요. 근데 아무리 무슨 하버드 스탠퍼드를 나왔어도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오늘 꾀부리고 놀까 일 열심히 안 할까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인을 찾아주느냐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하면 인센티브 시스템인데 그 경제학에서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정치인들은 주인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국민이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지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중학생도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저
독서 지문 풀 때 경제 지문이 특히 어려운데 어떻게 푸는지 좀 꿀팁 좀 있으신가요? 나도 잘 못 풀어요. 그거는. 예, 예. 문제가 이상해요.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자꾸 나오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때는 난 학력고사 세대라서 문제를 잘 몰라갖고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가능하면 저기 학생부로 하세요. 예. 수능은 또 학생부를 먼저 하고 학생부를 해서 첫 해 안 되면 두 번째 해 학원 다니시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 경제와 좀 별개의 질문인데 그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에 그 교수님께서 그 방송에서 그 하버드 도서관에 대한 그걸 영상을 보고 왔는데 아주 옛날 건데. 예. 예, 그걸 보고 나서 그 약간 하버드에서 그 생활이나 이런 약간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었으면 한번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의 생활이 어땠나? 예. 예. 한국에서는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서울대 갔고 서울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나도 머리가 좀 좋구나. 가자마자 나 머리는 썩었다. 도대체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세계에 어디서 나타났나 갑자기. 예, 제 지도 교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나. 저는 지도 교수님께 죄송하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아마 저를 봤을 때 침팬지 같은 애가 와서 그러니까 1 더하기 1 해보면 1 더하기 1은 3? 아니야 1 더하기 1은 1? 막 이러면서 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은 하여튼 머리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지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학자로서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아주 작은 건데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 별거 아닌 생각을 여태까지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해서 논문을 한번 적어본다라는 것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행복하기도 한 그런 시기였다. 근데 참고로 또 하버드에서 공부하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쉬운 일은 없어요. 쉬운 일은 없고 근데 합격하면 꼭 가세요. 예. 해볼 만합니다. 예. 저 이과생인데 혹시 경제학과 진학이 가능한가요? 요새 제도에 요새 많이 들어오던데 이과생이 경제과에? 왜 저한테 묻죠? 맞잖아요, 그죠? 예. 경제과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의대 보내준다고 해도 경제과 올 것 같고요. 법대는 갈 수 있었는데도 경제과 같고요. 예, 제가 그 대학교 갈 때 1지망 경제과, 2지망 법대 뭐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학이 저는 재미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과는 단 한 가지 수학이나 통계학에 경기를 일으킬 만큼 난 수학 통계학은 싫다라고 하면 오지 마시고요. 수학하고 통계학이 할만하다라고 하는데 경제학도 관심 있으면 오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그 학원 다니는 비용을 지금부터 모은 다음에 나중에는 뭐 그렇게 뭐 명예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돈을 계속 차곡차곡 모으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돈을 다 투자해서 미래에 명예 있는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그걸로 생활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 내가 강의를 할 때 어렸을 때는 돈 생각하지 말고 지위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한날에도 더 좋은 대학에 가세요. 그게 답이고요. 또 하나는 마치 지금 학원 다니는 돈을 본인이 알바해서 벌어서 학원 다녀요? 엄마 돈이죠? 예, 엄마 돈은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돈은 얼마든지 쓰세요. 예, 그게 본인이 안 쓴다고 나중에 자기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돈은 자기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면 머릿속에 넣고 어떻게 넣고 해서 써야지 그 엄마 돈을 나중에 해갖고 자기가 받는다?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혹시 경제책 추천해 줄 만한 책 있으신지? 예, 제 이름 치시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경제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등학생이면 저는 사실은 엘빈 로스의 매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관심 있는 아까 경제학과 관심 있다고 그랬는데 엘빈 로스라는 노벨상 받으신 교수님이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 책이 되게 책을 잘 쓰세요. 그래서 엘빈 로스의 매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고요. 그거 외에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갈 생각이 있는 건가 아니면 재테크인가 그거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책도 한번 보시면 제 책도 양쪽에 다 있긴 하고요. 또 경제학 책이 뭐가 좋은 게 있을까? 하여튼 딱 떠오르는 건 매칭이고 그다음에 약간 더 학문적으로 하면 괴짜 경제학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버드 나온 저도 그때
거기에 제가 있을 때 선배가 쓴 책인데 그 괴짜 경제학도 상당히 괜찮다. 경제학 지망이세요? 혹시 그러면 거시 저는 이제 미시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거시 쪽을 관심이 있으시면 버냉키 말고 누가 있더라? 그 잊어버렸네. 버냉키의 행동하는 용기인가 그거 말고 그때 재무부 장관 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도 괜찮기 때문에 2008년도에 버냉키하고 당시 티모시 가이트너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좀 거시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시는 그 책, 미시는 매칭하고 괴짜 경제학 추천드립니다. 네, 경제학과 나오면 주식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학과 나오면 주식을 잘할 수 있냐? 어떤 의미로 말씀드릴까요? 주식에서 손해 보는 일은 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큰 돈 버는 일은 잘 못합니다. 저희는 제가 쓴 책, 이번에 쓴 책이 있거든요. 아마 나눠드릴 텐데 그 책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 그 영어에 나오는데 offense gets the glory, but defense gets the victory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기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이기는 건 손흥민 선수 같은 공격수가 아니라 김민재 같은 수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수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번 돈이 얼마가 됐던 이 돈으로 그 궁핍하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는 거를 가르치는 게 경제학이지, 경제학 교과서 그 어디에도 부자 되는 법은, 돈을 많이 버는 법은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결국 승리는 수비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껴서 규모 있게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돈 많이 벌어봐야 많이 벌고서 어디 흥청망청 파티하고 외국 다니고 그러면 금방 버덜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젊음과 시간의 경제학을 강연해 주신 한순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